티파니에서 아침을. 트루만 카포티. 이스트 70번지에 있던 사암 건물. 내가 처음 뉴욕에 와서 살았던 아파트였다. 홀리는 그 아파트의 세입자로 바로 내 아래층에 살았다. 홀리는 시간을 아랑곳하지 않고 내 초인종을 눌렀다. 현관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은 적이 없었고 항상 말끔하게 꾸미고 다녔다. 누가 보면 모델 혹은 여배우로 생각할 것 같았다. 홀리는 고양이를 기르고 기타를 쳤다. 햇볕이 강한 날이면 그녀는 머리를 감고 고양이와 함께 화재의 비상구에 앉아 기타를 뚱땅거리며 머리를 말렸다. 그 음악이 들려오면 나는 조용히 창문 옆으로 가서 서 있곤 했다. 그녀의 방은 마치 야영장 같은 분위기였다.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상자와 여행 가방. 마치 경찰이 바짝 쫓아온 것을 느낀 범죄자의 짐 같았다. 그녀의 우편함에는 이런 명함이 붙어 있었다. 홀리데이 골라이틀리 양, 여행 중. 그 이유를 물어보니 당장 내일 어디서 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홀리가 기르는 고양이는 이름도 없었다. 그녀는 자기가 고양이에게 이름을 줄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어느 날 강가에서 우연히 만난 것일 뿐 서로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우울한 날이면 그저 택시를 잡아 타고 티파니 보석가게에 간다고 했다. 언젠가 티파니 같은 곳을 찾게 된다면 가구도 사고 고양이에게 이름도 붙이겠다고 했다. 어느 날 밤 홀리가 무서운 남자를 피하고 싶다며 화재 비상구를 통해 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자신의 남동생 프레드를 닮았다며 나를 프레드라고 불렀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마다 싱싱교도소에 있는 셀리 토마토라는 사람을 면회 간다고 했다. 셀리가 기상예보를 얘기해주면 자신은 변호사에게 그 말을 전달할 뿐이라고 했다. 그녀는 남자들을 만나 화장실을 갈 때마다 $50를 받는데 셀리 토마토와 1시간 대화에 $100를 받는다고 했다. 저녁 파티에 초대를 받고 그녀의 방에 내려갔을 때 오제이 버먼이라는 남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헐리우드 스타 대리인인 오제이 버먼은 홀리가 진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그녀는 자신의 거짓말을 다 진짜라고 생각하는 진짜 거짓말쟁이이고 이러한 진짜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무리의 사람들 중 러스티 트롤러가 눈에 띄었다. 그는 백만장자이자 일요일 신문 가심란에 출연하는 유명 인사였다.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지만 지금은 독신이었다. 홀리는 돈 많은 남자라면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다고 했다. 저녁 내내 홀리는 러스티에 붙어 있었다. 출판 기념으로 나는 홀리와 함께 축하하기로 했다. 먼저 술집에서 맨해튼을 마시고 공원의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었다. 백화점을 지나갈 때쯤 홀리가 내 팔을 잡으며 뭔가 훔치자고 말했다. 홀리는 종이호박과 헬로윈 가면이 쌓인 매대로 앞장섰다. 판매원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 우리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가게에서 나왔다. 밖에 나와서도 우리는 몇 블록이나 뛰었다. 성공적인 도둑질이 신이 났기 때문이다. 어느 날 홀리가 42번가의 공립도서관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호기심에 쫓아갔다. 검은 안경을 낀 홀리는 책상 위에 책을 요새처럼 쌓아놓고 앉아 있었다. 그녀가 읽은 책은 브라질 혹은 라틴 아메리카에 관한 책들이었다. 그해 봄, 수상쩍은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나에게 흐릿한 스냅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사진 속의 홀리를 가리켰다. 나는 그가 홀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홀리의 남편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홀리의 진짜 이름은 롤러메이고 그녀는 5년 전에 가출했다는 것이다. 닥 골라이틀리를 데리고 홀리의 집 문을 두드렸다. 내가 롤러메라고 부르자 그녀는 검은 안경을 벗고 가늘게 뜬 눈으로 나를 보았다. 다음 순간 남자가 쭈뼛쭈뼛 수줍게 그녀 앞에 섰다. 홀리는 그의 뺨에 키스했다. 그는 갈비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꽉 껴안으며 그녀를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는 다음 날 홀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러스티 트롤러의 4번째 결혼 소식이 신문에 실렸다. 홀리의 아파트에 호랑이 몇 마리를 풀어놓은 듯한 소리가 들렸다. 뭔가 떨어지고 깨지는 등 아수라장이었다. 호세가 땀을 뻘뻘 흘리고 겁을 잔뜩 집어먹은 모습이었다. 홀리는 동생 프레드가 작전 중 전사했다는 정보를 받았던 것이다. 호세가 아파트로 이사와 그녀와 같이 살았다. 하지만 그는 일주일에 사흘은 워싱턴에 머물렀으므로 홀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녀는 요리와 뜨개질을 하고 포르투갈어 공부를 했다. 그녀는 호세가 결혼 얘기를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당연히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브라질에 가서 아이를 9쯤 낳고 싶다고 했다. 어느 날 그녀는 호세가 다음 주 토요일 브라질행 비행기표를 사줬다며 작별 인사를 하자고 했다. 그날 저녁 홀리의 사진이 조간신문 1면에 실렸다. 홀리 골라이틀리, 셀바토로 셀리 토마토와 연관된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핵심 인물로 기소되다. 홀리는 보석금을 걸고 그날 밤 풀려나왔다. 나는 호세의 편지를 그녀에게 꺼내 보였다. 편지를 읽기 전에 홀리는 분을 바르고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다. 귀에는 진주 귀걸이를 걸고 검은 안경을 썼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읽어달라고 했다. 편지에서 호세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가족과 명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했고 자신을 잊으라고 했다. 그는 혼자 브라질로 떠나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혼자서라도 브라질로 떠나겠다고 했다. 그녀는 멋진 비행기표를 버릴 수 없고 게다가 브라질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녀는 나에게 브라질 부자 남자 50명의 명단을 알아달라고 부탁했다. 홀리는 기사에게 차를 세우게 했다. 차는 스페인 할렘 거리의 어느 보도 옆에 멈췄다. 그녀는 고양이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떠나라고 말했다. 고양이가 홀리의 발에 몸을 비비자 홀리는 고함을 지르며 차문을 쾅 닫았다. 한 블록 정도 갔을 때 홀리가 문을 열더니 거리를 뛰어 내려갔다. 하지만 고양이는 아까 놔두었던 모퉁이에 없었다. 나는 그녀의 고양이를 찾아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다. 홀리는 미소를 띄었다. 기운 없고 새로운 한 줌의 미소. 하지만 나는요. 그녀는 속삭이더니 다시 파르르 떨었다. 나 너무 두려워요, 친구. 그래, 드디어 이런 식으로 영원히 계속될 수도 있으니까. 내던져 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게 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는 다시 차에 올라 떠났다. 어느 추운 겨울 오후 나는 마침내 그 고양이를 찾았다. 고양이는 따뜻해 보이는 방 안 창문에 앉아 있었다. 나는 고양이의 이름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이제는 분명히 이름이 생겼을 테니까. 분명히 어딘가 자기가 속할 수 있는 자리에 다다랐을 테니까. 이젠 홀리도 그런 자리를 찾았기를 바랄 뿐.